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감성수학 원장 이상학입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설명회를 되게 오랜만에 하게 되거든요. 사실 매년 뭐 올해 네오에서 이제 올해 11월 수능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매년 설명회 하면 한 네오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네오 가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설명회 참석하셨죠? 거기서 이제 한 어머님들 한 50분에서 100분 정도 이제 계신 상태에서 설명회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학원을 차리고 나니까 이제 이게 좀 조촐한 설명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설명회는 뭐 엄청난 정보를 드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년에 3학년 수업을 어떻게 꾸려갈지 그리고 3학년을 혹시 자제분이 이제 둘째인 건 제가 알고요. 자제분이 예? 둘째. 아 그러면 사실 이제 수능을 경험을 해보셨겠네요. 입시를. 그래서 입시를 경험해 보셨으니까 사실 뭐 엄청난 새로운 정보는 없어요. 결국 이제 뭐 전에 그 선생님이 가르쳐서 애들이 어떻게 잘 받느냐보다는 사실 우리 애를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근데 이제 저도 딱 하나는 그건 있어요. 일산 지역에서 제가 10년 동안 고3 수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대치동하고 일산하고 딱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대치동은 수시를 떨어지더라도 정시로 붙을 각오로 공부를 해요. 근데 여기 애들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나약한 나머지 너무 수시에만 몰입을 하거나 정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고 정시를 감당할 수 있는 학원들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불수능이었는데도 저한테 들었던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거의 습관적으로 했던 얘기가 시험은 어렵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나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애들은 조금만 공부하다가 좀 킬러 나오면 킬러는 내 거 아니야. 뭐 2개 버려도 1등급 나오는 전략 가야지만 이런 전략들을 되게 잘못 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버리는 전략은 절대로 전략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라도 더 맞히는 전략이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포커스 하나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더 강하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뭐 이건 제 소개고 우선 이제 저희 이 조금 등급이 올라가는 바람에 원래는 요 아이까지 좀 1등급으로 저희는 좀 예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좀 요 아이들은 좀 2등급으로 좀 밀려난 그래도 요 아이들은 1등급 좀 유지가 됐고 좀 올해 좀 아쉽지만 100점은 없었고요. 100점은 없었고 이 아이는 이제 나이상으로는 지금 고1 나이예요. 예, 나이상으로는 고1인데 이제 어떻게 해서 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갇혀서 한국 대학을 가게 된 그런 친구였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똘망똘망하게 이제 한국 수학을 거의 한국에서는 수학을 중학교 때 시절에 안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좀 빛나는 성적을 거뒀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좀 그래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사실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 아이는 재수생이에요. 이 아이는 현역이고 근데 이제 아까 좀 독특한 아이고 재수생 얘는 한반수 그리고 이 아이 재수생 이 아이 현역 얘가 이제 고3 이제 확통 그다음에 재수생 4반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긴 해요. 안 드려도 되긴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면 미적분 부분 얘네들 참 잘했잖아요. 이 안에서 현역이 있냐는 현역은 얘랑 얘밖에 없어요. 사실 현역은 얘네 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얘네들이 다 현역 이제 얘가 현역이에요. 이제 얘네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얘네 재수생들은 고2 때부터 미적분을 공부했어요. 커리큘럼 자체가 개정된 그 교육과정에 의하면 고2 때 미적분 공부하고 고3 때 수능을 치르면 미적분 공부하고 3년 공부한 거예요. 미적분을. 근데 얘네들은 뭐 2학년 때 선행을 했을지 몰라도 본격적으로 다룬 거는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간 애들과 마찬가지로 3학년 때 처음으로 미적분을 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3학년 때 처음으로 미적분하고 1년 공부하고 시험 본 애들과 아무래도 3년 공부한 애들하고는 격차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또
킬러의 시대를 공부했잖아요. 사실 미적분 킬러의 시대. 지금 이제 혹시 자제분 그 채연이가 미적분 선택일까요? 그죠? 미적분 선택이고 지우도 미적분 선택이잖아요.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걸 미적분 선택한 게 정말 유리한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미적분 선택한 애들은 기본적인 수학 실력이 확통이나 기하 선택한 애들보다 높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수학적인 기본 실력이. 그건 맞지만 위험한 건 재수생, 삼수생들이 누적된 애들이 많아서 얘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냐? 얘네들이 거쳐왔던 과정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2등급 안으로 거기를 들이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이 아이들의 명단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확통 선택하는 아이들. 확통 선택하는 아이들은 제가 올해 1월에 단과를 딱 시작했을 때 확통 수강생이 사실 28명이었어요. 확통 강좌만 수강생이 8명이었는데 내부에서 마지막에 확통 수강생은 6명이었거든요. 확통 강좌의 수강생이. 그럼 왜 일이 벌어질까요? 확통은 문과 애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확통 과목의 특성이, 확통을 선택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1월 달에 국제고 애들이 10명이었어요. 근데 국제고는 3학년 1학기 때 내신으로 확통밖에 안 해요. 그럼 대부분이 학종 위주고 정시 공부 안 해요. 그럼 얘네들이 다 수원 놓기 시작을 해요. 너무 바쁘니까. 그럼 그때 제가 계속 했던 말이 제발 부디 너희들이 확통 선택을 하지만 수원수투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수원수투 내려놓지 마라. 근데 애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힘드니까. 마지막에 남은 확통 수강생 둘이에요. 남은 애들은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팩트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남은 애들은 물론 나간 애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 됐어요. 나간 애들이. 소식은 잘 모르지만 잘못되진 않았다는 소식까지는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대부분 뭐냐면 3월달 개학하자마자 이제 확통 내신만 공부하고 내려놓고 모의고사 공부 안 해요. 확통만 쭉 하다가 7월달 딱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 이제부터 수원수투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강좌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들어와라 했는데 저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쭉 돌리면서 한 3바퀴 돌리면서 막 난이도가 올라갔잖아요. 얘네들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 대치 강의나 이런 명의나 이런 데서 수원수투 8주 완성 뭐 시작반 이런 반에 다시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좀 스텝이 꼬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끝까지 남은 애들 확통 그 아이들이 이제 1등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기하 선택한 애들은 이제 이 친구는 사실은 서강대 전기전자 다니다가 이제 사업하면서 의대 약대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공부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강생들이 참 잘 하긴 했지만 제 마음 속에 얘네들이 자랑스럽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제 2등급 나온 아이들이 좀 안타깝긴 해요. 얘네들이 거의 막 이제 좀 힘겹게 막 1등급으로 막 올리긴 했었던 아이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다른 선생님한테 들으면서 이제 내신이 3, 4등급은 나오던 친구인데 2학년 때부터 저한테 들으면서 이제 100점 2번 맞고 내신에서 물론 100마구가 쉽긴 하지만 그랬던 아이가 이제 막 해서 이제 모의고사도 작년 7월 모의고사 96점까지 나왔었거든요. 거기까지 쫙 올라갔는데 이제 마지막에 좀 안타깝게도 좀 2등급으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그런 소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이거 PPT 분량이 거의 100페이지예요. 이거 다 말씀드린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수험 성공 3대 요건, 그 다음에 수능의 구조 변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능의 구조 변화가 1년 동안 됐을 때, 시행됐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온 건지, 그리고 이제 내년에 두 번째 해가 됐을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등급대별 시기별 학습법, 요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좀 학생들이 보는 게 좋아요. 요거는. 그래서 먼저 좀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요런 게 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좀 보실까요? 이게 사실, 잠시만요. 작년에 제가 수능 좀 앞두고 TV 방송에서 나왔던 부분을 좀 한번 제가 발췌했습니다.
당첨자가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전해줄 팁이 하나 있답니다. 11시 정도에 자서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어요. 밤을 새기도 했었는데 수능 전에 들어가 보면은 아침에 계속 졸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수면 패턴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원동력으로 아침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밀가루를 먹으면은 너무 소화가 잘 안 돼서 쌀 위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쌀 위주의 아침 식사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된다는 좀 다소 황당하죠? 설명회에서 갑자기 아침밥을 이런 게 제가 그 수능, 그러니까 그 수험생의 3대에 성공 비결로 세 가지를 항상 꼽아줘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이건 학생이 해야 될 일이죠, 사실. 시간 관리, 학생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체력 관리, 멘탈 관리인데, 멘탈 관리 역시 좀 학생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체력 관리는 좀 부모님들이 옆에서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공부하는 동안에 아침에 잠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하고 밥 안 먹잖아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해요. 단 3숟가락이라도 밥 먹고 와라. 그래야 정말 두뇌가 빨리빨리 깨고, 체력도 관리가 되고, 빨리빨리 공부 이제 임할 수 있는 애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시간 관리, 체력 관리, 관리. 그래서 좀 어머님들께서는 체력 관리에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런 부분들, 이제 3학년 때 학원을 왜 다녀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3학년을 담당하는 강사가 해야 되는 몫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지금 1월 1일부터 해서 11월 17일까지 날짜에서의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321일이고요. 24시간으로 했을 때 7,704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시간 계산이 이제 뭐랑 연결이 되냐면, 고3하고 재수생이 딱 비교가 되는 부분이 딱 여기에 연결이 되는데요. 고3 학생들은 이 7,700시간을 다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7,700시간을 다 사용할 수 있냐? 아니다. 뭐냐면 학교 수업 있잖아요. 수행평가 해야죠. 중간기말고사 있죠. 고3하고 재수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재수생들을 무서워하는 게 이제 고3 학생들의 대부분의 이제 모습인데, 그냥 막연히 그냥 재수생이 더 많이 공부했으니까 잘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고3 아이들이 뺏기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고3 아이들이. 중간고사 계속 얘기하는 게, 중간고사 있어도 중요하지만, 3학년 1학기 내신이 중요하지만 수능 공부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 기말고사도 중요하지만 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럼 내려놓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저는 딱 이거 얘기하거든요. 수학만 놓고 봤을 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수능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모든 수능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냥 학교 프린트만 풀어요. 수능 공부를 내려놓고. 그럼 이 2주 동안 다른 과목도 신경 쓰고 또 2주 동안 다른 과목 신경 쓰면 4주면 수험 생활이 10달인데 10달 중에서 2주, 2주, 4주면 한 달을 그냥 딱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재수생하고 얘네들이 차이점이 나오는 거고, 재수생 수행평가 없잖아요. 재수생 수행평가 없는데 얘네들은 막 수행평가 때문에 막 너무 시간을 뺏기고, 게다가 음악미술 체육 수업이 없죠. 고3 애들은 음악미술 체육 수업이 있는데 재수생들은 전부 다 과탐, 그러니까 사탐, 과탐, 국영수 수업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고3 애들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고3을 들어갔을 때 결론적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하루 평균 자습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나와요.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순수한 시간이. 3시간밖에 시간이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청소학원 시간표거든요, 이게. 청소학원 시간표인데, 얘네들은 뭐 1교시부터 막 어쨌든 국영수에 몰입되는 수업을 막 듣고 나서, 이때부터 선택 수업을 하든지 자습을 하든지 인강을 듣든지, 이거 자체로 이제 시간을 또 계산을 해봤어요. 평균적으로 5.3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대표로 또 네오 같은 경우에 독학재수 N수생들, 얘네들의 시간, 표준적인 시간표예요. 얘네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자습 시간이 나와요. 근데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독학 재수형 학원들은 아이들을 추천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네들은 뭐 자기가 이제 고3 때 실패한 원인을 자습 시간으로만 찾는 거예요. 고3 때 3시간밖에 자습 시간이 없었으니 자습 시간이 10시간이 확보되는 독학 재수형을 가겠다. 얘네들 10시간 공부 안 해요. 5시간 공부하고 5시간 놀아요. 이게 독학 재수형의 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여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시간, 5시간, 10시간의 차이가 났다. 그러면 이런 차이점을 극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뭐
뭐 시간 배분 잘못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 애들 1시간 공부시키려고 10시간 동안 선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료들 막 찾아서 이 자료 보는 게 더 낫지. 그냥 무턱대고 막 양치기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3시간인데 만약에 수학을 3시간 동안 드립다 매일매일 하게 하면은 수학은 1등급 나올 수 있죠. 근데 결국 나오는 등급은 518, 625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절대 대학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 있는 학습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선별하고 공부 시간을 확보하게 만들어주는 효율적인 학습의 관리, 이렇게 관리 시스템. 그래서 주간 학습 기록표, 그다음에 시기별로 어느 시기에 뭐 하면 좋은지 딱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요것만 해라. 요것만 하면 충분히 1등급 나온다. 이렇게. 무턱대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연간 시기별 학습법으로는 1월부터 4월 중간고사까지는 수능적인 개념의 형성, 그 다음에 5월부터 7월까지는 유형별로 고난도 업그레이드, 7, 8월엔 킬러.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저도 단과를 했으니까 단과에서 애들을 꼬시려면 이건 있어요. 1, 2월에 킬러 시키면 돼요. 1, 2월에 킬러 딱 커리큘럼 딱 해가지고서 1월부터 킬러 가자 딱 이러면은 애들 막 상위권 애들 막 몰려요. 그리고 처음에 킬러 하니까 자기들 되게 막 잘하는 줄 알고 막 거기만 메꾸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얘네들 6월부터 확 떨어져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완성됐다고 착각하고 기본 개념은 굉장히 소홀히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전형적으로 뭐냐면 92점에서 3월달에 시작해서 90, 88, 84, 70대로 막 내려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단과를 개설할 때는 킬러 반, 비킬러 반, 중킬러 반 이렇게 나눠서 개설을 하긴 했지만 킬러는 진짜 이런 애들, 저 2학년부터 저랑 계속 공부했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만 딱 선별해서 킬러로 딱 끌고 가지. 외부에서 오는 웬만하면 밑에서부터 딱 올라가게끔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언제 하느냐? 7, 8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9, 10월에 킬러 한다? 이제 주변에 있는 학원들 중에 이런 학원들도 있어요. 아직은 너가 뭐 부족하니까 기본부터 하자 막 이래놓고 여기 가서 킬러 하는 데인데 여긴 킬러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애들이 킬러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킬러는 딱 여기서 하는 거예요. 조금 땡기면 여기. 5월, 8월까지 킬러를 연습해가지고 피치를 올리고 이때는 정말 양보 없이 막 제가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서 여기까지 공부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밸런스 학습. 이렇게 이제 연간 시기별 학습법을 진행은 합니다. 이게 결론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안배예요. 시간 안배. 제가 그 시간 관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 시간 관리, 멘탈 관리. 그럼 이제 체력 관리는 어머님들이 신경 써주시고 시간 관리 제가 해주고 멘탈 관리 해야죠. 멘탈 관리는 어머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이제 뭐냐면 모의고사 볼 때마다 사실 보면 마음에 안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꾸 애들 흔들면 안 돼요. 애들 갈구는 건 제가 할 거예요. 너 5등급? 너 대학 못 가. 4등급 대학 못 가. 그래서 계속 5에서 4, 4에서 3, 3에서 2, 2에서 1로 올라가게끔 제가 갈굴게요. 어머님들은 집에서 격려만 해주시면 돼요. 격려해 주시고 그래 괜찮아. 선생님 믿고 가면 괜찮아.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계속 이렇게 북돋아 주시면 돼요. 제가 멘탈은 다른 측면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수험 성공의 3대 조건 중에서 시간 관리랑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바뀐 수능 체제로 1년을 진행을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막 1년 동안 좀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야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처음엔 좀 우왕좌왕했죠. 사실 모든 수험생이나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 30문항의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수원수도 공통이 22문항으로 74점이고요. 선택 과목이 8문항으로 26점이고요. 그래서 합쳐서 30문항 100점이에요. 그럼 그 모의고사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선택 과목이 8문항인데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넷, 4점짜리 셋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점짜리 2문항 4점, 3점짜리 10개, 4점짜리 10개죠. 보시다시피 아무리 선택 과목에 빼놔도 결국은 여기 공통이 74점이잖아요. 74점 안에서 먼저 얘네들 경쟁이 이루어져요. 이미 그거 알고 계시죠? 그 바뀐 문제에서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걸 좀 미리 땡겨서 말씀드릴게요. 자, 표준 점수랑 얘네들 등급 어떻게 매기는지 들으셨어요? 표준 점수랑 등급 매기는 게 공통 과목 가지고 전체 대상으로 표준 점수를 매겨요. 그러니까 문과든 이과든 뭐 미적분이든 확통이든 기하든 다 해가지고 일단 수원수도 74점 안에서
1등부터 꼴찌까지 쫙 점수를 매겨놔요. 애들. 그리고 선택 과목 안에 이제 확통은 확통끼리, 그 다음에 미적분은 미적분끼리, 기하는 기하끼리 점수를 또 거기서 그 안에서 표준 점수를 막 만들어요. 그 표준 점수를 합쳐서 전체 합산으로 표준 점수를 해요. 그러면 공통 과목이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구조로 얘를 매길 때 뭐냐면 여기는 문이과 구분이 없이 이제 등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문이과 구분 없이 가고 여기는 문과끼리 뭐 이과끼리 뭐 이렇게 가요. 근데 다시 합쳐서 전체를 합산을 해서 표준 점수로 등급이 산정이 되는데 이게 딱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죠. 이번 수능에 대한 정답률이거든요. 똑같은 7, 8, 90 똑같은 문제에서 확통 선택한 애들은 정답률이 48%예요. 근데 미적분 선택한 애들은 79%예요. 기하 선택한 애들은 73%예요. 요 구간에서 차이점이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여기가 보면 심지어 여기서 34%인데 68% 정확하게 2배죠. 그럼 뭐냐면은 미적이나 기하 선택한 애들이 여기서 등수 매길 때 얘네가 위쪽 등수를 다 먹는 거예요. 그냥. 위쪽 등수를 다 먹고 거기서 점수를 다 확보를 해놔요. 그리고 가서 그냥 여기는 미적끼리, 확통끼리, 기하끼리 막 점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또 여기 보시면은 20번인데 여기 확통한 애들은 4%, 미적은 27%.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도 3배 이상 차이 나죠. 수열인데 12%, 41%. 22번은 확통 선택한 애들이 2%, 미적 선택한 애들이 11%. 차이가 확 벌어지죠.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확통 선택한 애들이 수원수투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미. 이게 밀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선택 과목은 등급 비율의 변화. 이게 시행될 때 올해 초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 인터넷 강의 뭐 한석원 선생님이나 이런 유명한 온라인 강사들이 미적분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기하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뭐 확통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선택에 의해서 유불리가 아니라 공부에 대한 유불리예요, 이게. 확통 선택한 애들이 수원수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올해 고3들한테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확통 선택자들일수록 이과만큼 수원수투 공부해야 된다. 이과급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학교 내신이 확통이니까요. 그것만 할게요. 저는 그냥 학종으로 최저 맞춰서 대학 갈 거예요. 학종은 최저 없으니까 저 수능 안 할 거예요.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문과 애들은. 진짜 못 꺾어요. 어떤 말을 해도 이런 통계를 들이대도 그냥 자기는 대학 간다는 신념 하나로 그냥 공부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들이미는데도. 아무튼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무튼 제가 그렇게 확통 애들이 줄었는지 어땠는지. 반대로 미적분은 7명에서 시작했는데 30명으로 끝났거든요. 미적분 애들이 딱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3학년 1학기 때 다니던 모든 학원에서 미적분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제 다니던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면 알아요. 모의고사 보면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 찾아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반대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요. 불과 작년의 수능이죠. 작년 수능의 가형에서 1등급 인원수는 7,000명이었고 나형에서 1등급은 13,000명이었어요. 나형이 문과 애들, 가형이 이과 애들이죠. 근데 이게 6평 때 확통 작살났죠. 1,000명. 가형, 이제 미적분 기하 선택, 이제 공통으로 붙어버리니까 2만 명, 이과 애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그럼 얘네들은 왜 그랬을까요? 똑같아요. 3학년 1학기 때 내신한 거예요. 확통 내신만. 밀리는 거죠. 근데 이제 7월이 잖아요. 내신 끝나니까 이제 7, 8월 열심히 9월 모평 준비해야지. 한 2,000명 늘죠. 그래도 여전히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에 수능이죠. 결국 2,000명대로 끝나버리는 거죠. 뭐냐면 이제 6월까지는 내신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안 하다가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열심히 이제 수능 공부하다가 9월에도 보니까 이 안에 못 들어온 애들이 포기하고 넘어가거나 턱걸이 한 애들이 불안하니까 다른 더 치중한 거죠. 이 현상들이 벌어진 게. 확연히 다르죠. 불과 한 해 차이인데 작년에 문과에서는 1등급 나온 게 더 유리했죠. 이과 애들은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면 이과 애들은 논술이나 이런 데서 최저 요건이 완화가 되죠. 올해는 문과가 완화가 됐었죠. 최저 요건에서 심지어 서울대에서 3등급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근데 분명히 그런 정부에서 그런 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등급대별 인원 변화에 따라서 아이들이 유불리 없게끔 조정은 해주겠으나 저는 그냥 수학 강사로서 딱 하나 그냥 너네 포기하지 말고 얘네만큼 공부해. 전 이것만큼은 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만큼은 저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수능 구조에 따른 영향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불과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이죠. 가형은 아까 보셨는데 이제 통계자료는 미리 보셨는데 미적분이 41점이나 분포가 돼요. 미적분이 41점이나 분포가 됐었는데 현재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묶여보니까 제한이죠. 제한되니까 이하 킬러, 준킬러 다 나오던 게 이제 20년 확 줄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미적분만큼은 수능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실력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수원수투에서 나와요. 실력 차이는 수원수투에서 나오는 거지 미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미적분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4점짜리가 3문항 안 돼요. 아까 구조 보셨죠? 근데 이때는 4점짜리만 하더라도 이 안에서 7문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건 다 물어봤는데 이제는 딱 3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게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 표준 점수를 공통 과목 미적분 애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표준 점수 높은 점수를 얘네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 있죠. 선택 과목에서 표준 점수를 조금 더 어렵게 내면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 올라가는 건 아시죠?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는 올라가는데 미적분을 어렵게 낸다? 그럼 미적분 선택 안에서도 표준 점수가 또 올라가요. 그럼 가뜩이나 공통에서 점수 확보한 애들을 미적분도 어렵게 내서 얘를 점수를 더 높여준다? 그럼 이거야 불균형이 발생을 하잖아요. 가뜩이나 1등급 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미적분은 난이도를 낮춰요. 수원수투는 난이도가 좀 있지만 미적분을 낮춰요. 그럼 미적분 킬러 시대는 끝났어요. 그럼 미적분 킬러 시대는 끝났는데 이걸 정확하게 거꾸로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왜냐? 대표적으로 A라는 학원 미적분이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학원 수강료 많이 받으려고 주 5일 미적분 때리는 학원들이 있어요. 학원 수강료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리고 미적분 과목을 강조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 역시 뭐냐면 미적분 수강생들이 아무래도 수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수강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릇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적분 킬러 시대는 끝났어요. 3학년 1학기 때는 미적분은 딱 그것만 하면 돼요. 내신 돼요. 3학년 1학기 내신 공부하면서 그 내신 공부를 위해서 수능 공부를 계속 곁들여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확통 난이도 높였습니다. 기하 난이도 높였어요. 올해 기하가 더 까다로웠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뺏긴 표준 점수를 여기서 확보해 주려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수능의 구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결론은 이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미적분의 부담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영향력 줄어들고, 수원 확통 보던 게 이제 확통 없어지고 수투가 들어왔고요. 수원이 조금 더 늘어났죠. 2문항. 근데 문과 학생들. 수원 수투 거의 비슷했죠. 거의 비슷하고, 확통의 구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 문과 아이들의 구조는 그대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 밸런스, 수원수투만 놓지만 않으면 돼요. 놓지만 않으면. 문과 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론은 미적분 킬러의 시대는 끝났다. 미적분은 내신 대비와 그 다음에 진도, 이게 진행에 따른 수능 대비만 해주면 충분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확통 친구들은 수원수투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 경향에 입니다. 예전에는 이거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미적분에 막 편중이 됐거나 아니면 21, 29, 30번에 킬러를 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 19, 20, 28번에 준킬러를 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애들은 대부분 시험을 어떻게 풀었냐면 1번부터 13번까지가 이제 막 열세 문제가 2점, 3점이에요. 그럼 막 신나게 푸는 느낌이 나요. 14번부터 좀 4점이지만 생각보다 쉽네 하면서 좀 4점짜리 풀어요. 17번부터 막혔어요. 이 당시에는. 17번부터 막히면 이제 17, 18,
20, 21. 여기가 좀 4점짜리인데 좀 어려운 구간이네. 그러면 22번으로 가서 객관식을 막 풀다가 28번부터 조금 막혀요. 남은 거 가지고서 풀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뭐냐면 9번부터 4점이 나와요. 예, 9번부터 4점이 나와요. 9번부터 4점이 나오니까 시간 밸런스가 안 잡혀요, 애들이. 그럼 9번부터 4점이 나오니까 9번부터 막히네? 그럼 13번에서 막히는 거랑 16번에서 막히는 거랑 9번부터 막히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왜? 16번부터 절반은 하고 나온 거거든요. 절반은 넘었어요. 느낌상. 근데 9번은 3분의 1도 안 됐는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멘탈은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험일수록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진도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전 세트에 대한 연습을 1월부터 들어가야 돼요. 1월부터. 실전에 대한 연습이. 왜냐면 수원수투 진도가 끝났기 때문에. 2학년 때.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 비중 축소됐습니다. 미적분이 약화됐어요. 그 다음에 공통과목 중요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전에는 이제 강사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1, 29, 30번 뭐 킬러 모음 해가지고 킬러 연습 막 킬러 뭐 킬링 캠프 뭐 이런 게 막 있었어요. 사실 킬러에 대해서 막 연습시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1, 29, 30번이 킬러 이런 형태로 된 게 아니라 이번 시험만 하더라도 난데없이 15번에 빈칸 추론이 나왔어요. 빈칸 추론. 이번 수능에. 완전히 신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개정된 수능 구조에서는 뭐 예전에 뭐 보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무조건 가야 돼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풀 수 있는 거 먼저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시험에. 그럼 먼저 풀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올려야죠. 자기 눈에 보이는 걸 계속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3 어머님들 뭐 설명회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 학생들이나 어머님들한테 사실 제일 먼저 많이 받는 건 이거죠. 수리논술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수리논술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아이는 수리논술이 맞을까요? 그럼 수리논술 학원은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변화된 수능체제에서는 수리논술은 사실 축소가 되잖아요, 많이. 수리논술 자체도 축소가 되고 하는데 수리논술 기출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기출에는 전부 다 뭐가 있냐면 기하, 미적분을 다 배운 걸 전제로 하는 기출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미적분이 선택으로 바뀌었잖아요. 논술도 경향이 바뀌었어요. 그럼 논술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수리논술은 미적분을 2바퀴 돌린 다음에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1월부터 수리논술이 시작한다? 제가 보기엔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봐요.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고 수리논술은 5월달 이후에 최소한 미적분을 2바퀴 돌린 이후에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2등급 안으로 안착됐을 때 그때 시작하는 게 시너지가 나오지. 그 이전에는 미적분도 알지도 못한 상태로 미적분 공식도 모르는데 가서 미적분 수리논술 공부한다? 잘못된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리논술 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수리논술 공부하면 수능 잘 푼다. 전혀 아니에요. 논술은 지문이 있고 한 문제를 2시간 제시문 보면서 분석해서 쓰면 돼요. 수능은 3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돼요. 힌트도 없이 풀어야 돼요. 막 풀어나가야 돼요. 논술하고 수능 구조는 다릅니다. 다행이면서 안타까웠던 친구가 벌써 한 4년, 5년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서 운전고 친구인데 4월하고 6월에 100점이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4월하고 6월에 100점이 나오니까 논술에 올인하겠다고 100점 나온 다음에 이제 인사하고 갔어요. 논술에 올인한다고. 수능 가서 3등급 나왔어요. 다행인 건 뭐냐면 그래도 논술로 서강대 전기전자공학부를 붙었어요. 다행인 거는. 근데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모의고사 기껏해야 100점 2번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모의고사 내려놓고 논술에 올인하는 순간 수능 가서 미끄러지잖아요. 시험이 다르대요. 시험. 감각을 확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분 확통 내신은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웬만하면 수원수도 내려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이제 아이들은 50%가 반영되는 3학년 1학기 내신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적분하고 확통 내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은 저는 딱 이렇게 있어요. 4월에 2주, 6월에 2주. 4월에 3, 4주, 그 전까지는 계속 세 과목 같이 돌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양보해서 이것까지는 있어요. 4월 모의고사 두 번째 모의고사 보고 나서 내신 올인. 이것도 괜찮다고는 봐요. 4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내신 올인. 그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2주가 가장 좀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러지 않아요? 생각보다 감각은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선생님 학교를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랑 수능 똑같대요. 저는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3월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똑같으면 3월에 1등급 나온 애는 1년 내내 놀고 수능마다 1등급 나와야 돼요. 똑같으면. 4등급인 애는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 안 나와야 돼요. 달라집니다. 이거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이건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말씀드렸어요. 선택 과목을 했기 때문에 유불리가 아니라 수원수투를 공부 안 해서 유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수원수투 모의고사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정시파 수시파인데요. 저는 좀 약간 좀 꼴통 기질이 있어서 정시파 수시파 나누는 거 되게 싫어해요. 대학 입시에는 정시파 수시파가 있는 게 아니라 이파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수시 6장에 정시 3장인데 왜 9장 중에 6장만 3장만 이렇게 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9장 다 갖고 간다는 각오로 공부하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9장 다 갖고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전략을 짜는 거지 처음부터 3장 버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시만 한 애들이 있어요. 수시만 한 애들이 3장 버리잖아요. 수능 떨어지면 못 가요. 수능 보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국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 어머님이 올리신 글이에요. 수시에 올인했는데 떨어지고 나니 수능 시험장 가는 것 자체를 아이가 거부했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재수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강경합니다. 저는 입시파가 존재하지 수시 정시파가 따로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 일정이 나왔네요. 올해 일정 이걸 이제 꼭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원수투는 첫 시험부터 끝까지 계속 전범위입니다. 처음부터까지 계속 전범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처음으로 전범위를 보는 건 9월 첫 시험이에요. 9월 시험. 요것만 이제 처음으로 전범위를 봐요. 그러니까 전범위에 대한 직접적인 연습은 이때가 처음이죠. 2번 정도 전범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상으로 평가원이 2번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말 미미하게 수열의 칸으로 8문제. 올해죠. 올해 3월, 4월에 이게 1단원까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적분 30번이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문제가 30번이 나왔어요. 저 애들한테 그거는 죽었다 틀린 사람도 하지 마라. 전혀 수능에 영향 끼치지 않을 거다. 애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때는 물론 이게 범위가 늘어나면 전범위가 되는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산수 하나, 도형 하나. 근데 이때는 처음이니까 8문제가 나오죠. 쓸데없는 거 많이 나옵니다. 쓸데없는 거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막 8개 중에 한번 4개 틀렸다? 상관없어요. 어떤 거 틀려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되면 다 이게 극복이 됩니다. 더 중요한 여기랑 여기를 공부하면 됩니다. 미분적분을. 그래서 이건 이제 일정표에 따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도가 결론은 이거예요. 9월 모의고사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전범위가 나오는. 그리고 기관으로 평가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수능이죠. 수능 잘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결론이고요. 이제 등급대별 시기별 학습법입니다. 등급대별 저는 기출 정말 중요시합니다. 기출은 좀 씹어먹어라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애들이 그냥 단순히 문제집 한 권 풀어놓고 저 기출 다 풀었어요 이러는데 그 기출을 설명하라 그러면 애들이 설명 못해요. 그리고 제가 설명해 준 것도 오늘 다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애들은 불과 지난주에 설명한 건데 오늘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애들한테 저 기출 분석시킵니다. 분석. 여기에 무슨 원리가 있었냐? 여기 함정은 뭐가 있었니? 조건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뭐니? 여기다 개념 한번 써볼래? 그럼 본인이 못 찾은 개념은 뭐니? 이렇게 쓸 수 있어야 기출 푼 겁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문제 그냥 풀고 맞다 틀리다 막 체크하고 나 기출에서 5개 틀렸어. 이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킵니다. 애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점수대별 학습 한다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중위권은 좀 2, 3, 저 이렇게 얘기하죠. 2, 3, 4. 그 다음에 2, 3, 4, 4.
2, 3, 4, 4, 4 이렇게 좀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4점 안에서도 사실은 좀 더 세분화되는 거죠. 쉬운 4점, 중킬러 4점, 킬러 4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 3, 4점 푸는데 점수별로 학습을 하는데 처음에는 2, 3 쉬운 4점까지. 두 번째 때는 쉬운 4점 중에 오답, 중킬러 4점, 그 다음에 킬러 4점을 맛보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때는 중킬러 4점에 대해서 오답하고 킬러 4점 들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이제 킬러 4점에 대한 학습법이에요. 애들이 무조건 킬러, 막 너무 또 고리타분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절대 해설 보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해설 보라 그래요. 왜냐하면 애들이 해설을 안 보면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사실은. 머릿속에 든 것도 없는데 이거 종이만 계속 뚫어져라 보면서 쥐어짜내, 1시간 쥐어짜내봤자 이건 시간 낭비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해설을 보되 반드시 그 해설을 아까 이 기준으로 요약해보라 그래요. 근데 애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첫 번째 해설 안 보는 거. 두 번째 해설 눈으로 보고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거. 근데 그 애들은 전부 다 다시 풀라고 하면 다 못 풀어요. 그럼 이제 해설을 요약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킬러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시간을 정해야 돼요. 15분 동안 생각했는데 안 떠오르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빨리 해설 봐야 돼요. 그래서 해설을 참고하고 과정을 역추적하고 키워드를 요약 정리하고 개념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제가 애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고요. 이 기준 가지고 애들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는 제가 기출, 교육청은 다 보지 말라 그래요. 마지막에는. 평가원 수능만 보라고 하는데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같이 봐야 돼요. 교육청 기출, 평가원 기출, 수능 기출 같이 보는데 나중에 공부할 때는, 두 번째 공부할 때는 교육청 기출은 오답만 하고 평가원 수능 위주로 이렇게 기출을 공부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학원들이 연구를 너무 좀 게을리하는 나머지 개정교육 과정에 따라서 똑같은 빈칸이라도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게 달라지거든요. 지금 여기에 빈칸 보시면은 이때는 정말 추론해요. 추론하고 이때는 여기에서 뭐 식정리해요. 수열에서 나왔어요. 이때는 확률에서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수원에서 나왔어요. 나온 게 달라요. 15번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데 이거를 여전히 애들한테 학습시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학습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출제 경향의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는 기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보시다시피 수투 미적분 포함된 거는 미분적분 최근 5, 7개년. 20년 전 거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함수도 4개년. 수열 4개년. 딱 요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해야지 쓸데없이 뭐 수열을 뭐 15년 전 거나 20년 전 거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선별해 줘야 돼요, 강사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별 학습법.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2, 3, 4점,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한 거고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기출 공부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저는 기출을 정말 씹어먹을 정도까지 공부를 시키고요. 개념 학습은 사실 애들한테 이제 개념서를, 이거는 좀 학생들이 있는 게 좀 좋아요. 학생들이 있을 때 좀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다만 요런 노트 작성을 시킨다는 거. 수능 만점 노트 작성시키는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요거는 뭐 애들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게 맞고요. 등급대별 학습 전략입니다. 요거는 이제 등급에 따라서 애들 공부하는 게 좀 달라져야 돼요. 등급대별로. 그래서 사실 4, 5등급을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1등급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현재 1등급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등급은 없어요. 없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96.1등급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항상 뭐에 몰입하냐면 와, 나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한두 문제 킬러만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찾는 게 킬러 수업인 거예요. 막.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얘네들은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상담이 저한테 선생님 제가 끝에 두 문제를 항상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어요. 그 얘기는 뭐죠? 앞에 거 실력이 덜 있다는 거예요. 앞에 거 실력이 탄탄해야지. 대표적으로 저한테 들었던 아이 중에 서울대 전기전자 다니다가 지금 군대 카투샤 지금 복무하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는 50분 동안 2바퀴를 풀어요. 50분 동안 2바퀴를 풀어요. 2바퀴를 풀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96이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킬러에 투자하니까 킬러를 한 문제를 가지고 30분, 40분도 시험장에서 해요, 얘는. 근데 92, 96인 애들이 저 킬러, 지금 킬러를 풀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앞에 거가 안 된 거예요. 앞에 거가 안 되니까 그럼 오히려 더 기본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80분 걸리던 걸 70분을, 70분 걸리던 걸 60분으로, 60분을 50분으로 줄여야 돼요. 그래야 킬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바보같이 뭘 하냐면 앞에 거 줄일 생각 안 하고 킬러 붙잡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하루에 킬러 하나씩 공부하면 뭐 실력 든데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1시간씩 킬러에 투자를 해요, 매일. 얘네들일수록 앞에 해야 된다. 다행히 아직은 1등급이, 혹시 채연이 1등급일까요? 아직은 아니죠. 제가 1등급 만들게요. 근데 아직은 아니죠. 근데 하여튼 뭐 지금은 1등급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고, 그 전에 그러면 반대로 2, 3등급은 뭘 해야 되나?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또 반대로 킬러를 쳐다도 안 봐요. 얘네는 킬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킬러는 내 거 아니야. 저건 내 거 아니니까 나는 요만큼만 공부할래 하면서, 공부는 요만큼만 할래 하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1등급 나오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은 철저하게 뭘 해줘야 돼요? 얘네들은 일단은 당연히 중킬러를 좀 먼저 마스터를 시키는데, 이제 얘네들은 요 부분을 좀 탄탄하게 만들 필요는 있어요.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딱 이겁니다. 도형 그래프. 얘네들은 도형 그래프를 잡아야 돼요. 도형 그래프를 잡아야 되는데 얘네 특징이 또 뭐냐? 도형 그래프를 불안해하면서 연습을 안 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연산만 해요. 연산만 하면서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를 그리워하죠. 중학교 때는 그냥 센 두 바퀴 풀고 들어가면 90점 이상 나왔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90점이 안 나와 엄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학교 수학은 연산이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그래프랑 도형인데. 그러니까 그래프 도형을 극복할 생각을 안 하고 연산 공부해놓고 점수 안 오른다고 속상해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네들은 준킬러에 해당하는 그래프와 도형들,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력, 이런 걸 연습해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킬러에 대한 도전을 해줘야 돼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 대부분 도전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도전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4, 5등급. 얘네는 우선 기본부터 쌓아야겠죠. 그래서 기본 쌓아야 되는데, 얘네들한테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이제 제가 화목반이 있었고 토요일반이 있었어요. 시간표가 뭐 올해도 동일하게 갈 건데 내년에도 동일하게 갈 건데, 화목반 아이들이 3월 첫 모의고사에서 1, 2월에 듣고 3월에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이 44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도 못 맞았잖아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처럼 애들한테 너네 대학 못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못 간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래도 다행인 거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이런 애도 있어요. 3월 모의고사에 35점 나왔는데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 58점 나왔어요. 포기하지 않고 얘네들이 그래도 끝까지 따라와서 마지막 모의고사 봤을 때가 꼴찌가 64점인가 그랬어요. 1등이 44점이었는데 꼴찌가 64점으로 올라갔어요, 애들이. 그럼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4점짜리, 요거 좀 잠깐 보세요. 보시면 2점짜리가 3문항이 있고 3점짜리, 이거 보시면 돼요. 3점짜리가 14문항인데 4점짜리도 사실 13문항이 있어요. 4점짜리 13문항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일단 2점, 3점을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거 연습시켜야 돼요. 2점, 3점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계속 드립다 반복시키면, 문제는 이게 17개인데 합쳐봤자 48점밖에 안 돼요. 50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얘네들 다 맞추게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1등이 40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1등이 44점이면 그 안에 꼴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꼴찌가 22점이었어요. 꼴찌가 22점에 1등이 44점이었던 화목에도 포기하지 않고 쭉 가가지고 14점이 꼴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일단 요거 먼저 하는 거예요. 하고, 그래도 아직 말씀드린 게 1등이 44점이라는 얘기는 이 48점도 못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 먼저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4점 13개 중에서 다 필요 없고 7개 먼저 맞추는 거예요. 4점 7개 먼저 맞추면 그거 딱 합치면 76점이에요. 근데 올해는 수능이 조금 그러니까 점수 배점은 다 똑같은데 구성이 다르니까 예전에는 예전 수능 시스템이면 76이면 정확하게 국가에서 생각하는 3등급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4점짜리 13개 중에서 7개까지 맞추는 애들이 76점 3등급이에요. 그럼 4점짜리 6개 남았죠. 2개 더 맞추면 14점 2등급이에요. 2개 더 맞추면 92점 1등급이에요. 그게 국가가 생각하는 등급 컷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개가 킬러예요. 그게 스카이 싸움이에요. 그게 이제 국가가 생각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좀 무너졌죠, 경계가. 과목 그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출제자들은 다 그 생각으로 내고 있다고 생각들은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시켜야 되는 거는 4, 5등급은 딱 여기. 일단 2점, 3점 먼저 맞추자. 4점의 절반까지 먼저 가자. 이렇게 해서 이거 점수 맞는 연습을 해주면 애들이 이제 이 맛에 이제 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등급대별 이제 학습 방법이고요. 제가 애들한테 트레이닝 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준별 수학학습법을 좀 표로 정리한 것 뿐입니다. 요거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저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실전. 특히 바뀐 수능 체제에서 예전에는 진도 때문에, 진도별로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진도가 좀 되기 전까지는 실전을 안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1월부터 실전 연습해야 됩니다. 미니 모의고사로. 수원수투 공통 과목에 대한 미니 모의고사로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진도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2바퀴 돌린 이후에 하면 돼요. 선택 과목은 전부 다.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좀 애들한테 많이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단 고3 초반 1월, 2월 달에는 3일에 한 세트는 풀어라. 3일에 한 세트 푸는데 첫날은 100분. 그리고 절대 이날은 오답하지 말고 지치기 때문에. 두 번째 날 50분 오답. 세 번째 날 킬로. 그래서 3일에 한 세트.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이럴 시간이 없어요. 100분이 안 나와요. 학기 중에는 하루에 50분. 그다음에 첫날은 50분만 딱 시간 내서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지 말고. 왜냐면 채점하고 나면 속에 이 잔상이 남아요. 막 이렇게. 난 지금 현재 34점이 확보가 됐는데, 나 목표 80점인데, 남은 거는 46점 나야지. 막 이런 계산이 서기 때문에 쓸데없는 잡생각이 들어서 시험에 집중하지 못해요. 첫째 날 50분만 보고, 시간 딱 끊고, 둘째 날 50분 보고, 셋째 날 오답하기. 요런 형. 그다음에 여름방학 이후에는 100분. 이틀에 하나씩. 요렇게 이제 좀 시간 배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건 이제 5027 시스템. 5027 시스템은 뭐냐면 7개만 하자는 거예요, 우선. 객관식 끝에 하나, 주관식 끝에 하나, 선택 과목 끝에 하나. 3개가 좀 어려우니까 3개 빼고 50분 재고 27개. 포텐 시스템. 그럼 4점짜리 13문항 중에서 15, 22, 30번. 끝에 3개 빼고 포텐 4점짜리 10개만.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킬러 시스템. 매일 한 문항씩 30분만. 요거는 이제 여름방학 이후. 이렇게 이제 시기별로 제가 시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수능 평가 모의고사 풀세트.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애들이, 제가 애들한테 좀 보여준 게 있는데, 저 매년 모의고사 150세트 풀어요. 예.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사실 진짜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년 1년 정말 고3 쉬고 싶거든요. 솔직히 진짜 너무 쉬고 싶거든요. 1년 쉬고, 고3 1년 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 고3 때 제가 수능 끝나고 일주일 뒤부터 밑에 학년 과외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저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무튼 제가 좀 가난했어가지고 너 그냥 뭐 수능 끝났는데 등록금이나 미리 벌어라. 대학교 결정도 안 됐는데 대학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그 돌이켜보면 한 25년째인 거예요 지금. 25년째 수능을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게 제가 쉽게 하려면은 딱 하나예요. 뭐 이게 새로운 유형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옛날에 했던 것만 계속 애들한테 풀리면 돼요. 그건 애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150세트를 매년 풀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150세트를 풀고 이제 뭘 하는 거냐면 그 중에서 괜찮은 걸 선별해서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정말 강사해 먹으려고 되게 안 좋은 애들 가지고서 애들한테 요건 뭐지롱 하면서 애들한테 약 올리면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애들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시험에 났는데 모르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근데 저는 양심을 걸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진짜 아니다 싶은 거는 확실하게 걸러주고 괜찮다 싶은 것들은 그래서 뭐냐면 저도 실전 모의고사를 150개 풀고 애들한테 실제로 50개만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골라놓은 50개는 꼭 하자 이걸 해요. 제가 골라놓은 50개는 꼭 하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른 거 아니니까 그것만큼 믿고 하자. 근데 애들이 제가 좀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온라인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홍보한 글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문제를 딱 이게 봉투 모의고사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확실하게 걸러줍니다, 애들한테. 그리고 아이마다 또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게 또 달라요. 또. 어떤 아이는 이 모의고사 맞고, 어떤 아이는 이 모의고사 맞고. 그러면은 얘네들 다 다르게 풀게 하려면 저도 이거 다 따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당연한 숙명이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사명감이긴 한데 그래서 너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현재 믿고 듣고 있는 아이들 버릴 수는 없어서 제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애들이 뒤로 갈수록 한 모의고사 보고 나면 애들이 친구들한테 정말 다니던 학원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저한테 많이 몰려오는 게 제가 적어도 거짓된 장사는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잘 선별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하고 이거는 사실 애들이 들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보시면 어머님들 제가 저기서 이제 5대 약점인데 어머님들한테 이거 풀게 하는 적도 있어요. 사실 설명회 할 때 어머님들 풀어보세요. 어머님들 먼저 푸시고 애한테 가서 좀 갈구더라도 갈구셔야지 하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건 아이들이 좀 듣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어머니들께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대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애들이 저한테 오면은 제가 애들한테 상담하면서 너의 약점은 지금 계산 실수니? 그럼 계산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너는 도형이 지금 약하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애들 이렇게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애들 대부분 뭐냐면 공식을 이렇게 탁 보고 나 알아 탁 가서 문제 적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어디를 동그라미 쳐라. 그럼 보이잖아요. 이거 보이면 도형 약점 극복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방금 전에 동그라미 쳤던 게 여기에도 동그라미 쳐지는 거죠. 비교해 보실까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고 네모 쳐져 있잖아요. 그죠? 뭐 외접원 멘트 나오고 한 변 두 각 나머지 변 두 변 한 각 나머지 각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서도 지름 원의 내접 원의 내접한다 바꾸면은 삼각형의 외접이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 애들이 약점이 해결됩니다. 도형이 이렇게 공부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구조를 좀 애들한테 파악시키고요. 좀 함수를 좀 많이 약해야 하는데 제가 좀 되게 자랑스럽게 만든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함수는 결국 그래프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이제 어떤 문제에서 어떤 문구를 보고 이제 해석하는 포인트. 단순하게 해설이 좀 길지만 핵심은 어디 있다. 이런 것들 애들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고요. 킬러의 학습에 대한 전략. 이건 애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할 때 많이 하는 거니까 이건 애들이 보면 좋아요. 사실. 애들이 보면 좋고요. 애들 놓고 설명할 때가 제일 좋다고 보여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커리큘럼 소개입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개념 기출 마스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EBS 수능 5월 달에는 6월 평가원 대비 그리고 좀 자랑 삼아서 하고 있는 커리큘럼 중에 식스팩이라고 있어요. 6개 그 패키지. 킬러 중 킬러 패키지.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이렇게 보니까 벌써 수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바퀴 돌리면 끝나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곧 시간표를 보여드릴 건데 이 시간표거든요. 저 편하려면 요거 수준 안 나누면 돼요.
1, 2, 3, 4등 다 그냥 하나로 묶어놓고 그냥 그 안에서 수업하면 돼요. 제 기준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한 반으로 가느냐 두 반으로 가느냐의 차이점은 이제 20명이면 두 반으로 가고 10명이면 한 반으로 간다. 이게 제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10명이어도 두 반으로 가려고요. 수준을 나눠서. 저는 힘들지만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원 수투가 3, 4등급의 아이들은 이틀 와야 돼요. 그래서 수원 하루, 수투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수원 수투 선택 과목을 같이 돌아야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무조건. 내우에서는 단과를 했어요, 제가. 그럼 예를 들어서 수원 수투만 저한테 듣고 확통 안 듣는 애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확통을 저한테 듣고 수원 수투를 다른 선생님한테 들은 애가 있었어요. 장점은 있어요. 두 선생님한테서 듣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양한 관점을 배우니까. 단점이 있어요. 혼란이 와요. 내우에서 제일 많이 장난질 쳤던 게 그거예요. 제 이름 듣고 왔는데 애들을 찢어서 넣어요. 걔네들 전부 다 성적 안 나왔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절대 수원수도 내려놓지 마라 했는데 애들이 바쁘니까 저는 확통만 들을게요. 저는 뭐 기하만 들을게요. 이런 애들 성적 안 나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무조건 세 타임 듣게 할 거예요. 무조건 세 타임 듣게 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봤자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랑 연결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물론 11월 한 둘째 주까지는 하겠죠? 40주 나와요, 40주. 40주인데 고3 애들 뭐 내신이다 빠지다 뭐하다 하면 한 36주 나온다고 칠게요. 한 과목당 36번 수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한 과목당 36번. 근데 한 과목을 온전하게 제대로 한 바퀴 돌렸다 싶은 게 처음에는 10주 나와요. 10주, 8주, 6주, 4주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36번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뭐 반만 들을게요. 아무래도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수원수투 3, 4등급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3, 4등급으로 한 2달 돌려요. 애가 모의고사 올라가요. 일로 가면 돼요. 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내신 플러스 기본반 처음 한 애들은 일로 가요. 일로 가서 처음 한 애들 2바퀴 돌려요.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6월까지 2바퀴 돌리고 이제 그때 여기로 합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누가 오냐면 운정고 애들. 운정이랑 저연 애들이 미적분을 2학년 때 끝냈잖아요. 얘네들이 일로 오고 그 다음에 기하 선택, 그 다음에 확통은 합쳐서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수원수투 1, 2등급 반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서 성적 올리면 일로 가고. 네. 네. 수요일, 일요일 이틀이에요? 아니면 선택이에요? 이틀이에요. 처음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애가 만약에 수원수투 3, 4등급에 들으면서 미적분을 이렇게 들으면은 4번 오잖아요. 4번 와야 되고. 근데 애가 수원수투를 잘해요. 수원수투 많이 들으면서 미적분을 이렇게 듣고. 반대로 수원수투랑 미적분도 잘해요. 여기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묶어서 그냥 그 월 수강료로 받을 겁니다. 묶어서. 단과로 하면은 아마도 월 수강료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좀 이게 한 과목만 선택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고3 때 좀 돈 아끼는 것보다는 그러다가 좀 재수하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저는 사실 정말 뭐 이걸로 뭐 벌어먹고 살고 있긴 하지만 이걸로 이렇게 엄청나게 돈벌레처럼 굴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학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그냥. 대학 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대학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짧습니다. 수험생활은 정말 짧습니다. 금방 가요. 그래서 어느 한 시기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거야 뭐 이제 교재 라인업이고 뭐 제 수업하는 영상들 유튜브에 올려놓는다는 것이고 카카오 채널 뭐 질의응답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거는 사실 제가 단과할 때 단과에서 막 이제 50명 60명 들을 때 고를 때는 이제 애들 한 명 한 명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채널로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지금 제가 학원 차렸기 때문에 애들 여기서 공부시키면서 제가 질문 받습니다.
예,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와서 질문해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학생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학습 관리 시키고,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 내후에서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내후에서 애들 이제 아침에 이게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돈 욕심이 없었냐면, 이렇게 되면 다 이제 이걸 돈으로 보는 강사들 많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 강의실 애들 꽉 채워놓고 수업료는 9시부터 12시만 받았어요. 그리고 시험을 아침 8시에 불러서 봤어요. 8시부터 불러서 보고 1시간 무료로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성적이 나온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이만큼 뭐 마지막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하면 애들 통계 자료 다 작성해서 줍니다. 이거 주면서 이제 본인이 틀린 거 다른 애들은 얼마나 맞췄는지, 그 다음에 애들의 점수 분포, 정답률 보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얘기 가요. 이렇게 성적표로.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이 아이. 아까 이제 실적을 딱 보여드리면은 그거 딱 보여드렸던 이제 어떤 어머니가 이제 상담 오셔가지고 원래 잘하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재수생인데 작년에 수학 4등급이었대요. 이번에 이제 미적분에서 88점 나왔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첫 모의고사 때 80, 근데 두 번째 84, 80. 여기서 100점 한번 찍어요. 쭉 이렇게 올라가 약간 내려온 느낌이 있지만 그래 다행히 수능에서 88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응시한 시험에 대해서 전부 다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전부 다 기록 관리하면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서 너는 이제 수능에 가면 몇 점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관리해주고 있고, 이 친구가 이번에 미적분에서 96점 나왔죠. 근데 이 친구는 약간 좀 들락날락했어요. 이게 점수가 81, 96, 76, 80 막 이런 들쭉날쭉했는데 제가 좀 마지막에 푸시를 했죠. 너 미응시하는 시험 없게 해라. 무조건 알아. 마지막에 좀 들락날락했죠. 불안하니까 논술을 장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들락날락하는데 그래도 이제 88점, 96점인데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응시 딱 한 번 요때 뭐 이투스 10월 모의고사는 이제 요때만 딱 한 번 미응시하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개인별 오답 노트 작성해서 주고 모든 모의고사 제가 손풀이 이렇게 제가 손풀이 해가지고서 이거 다 작성해서 제공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멘토단도 있고 저한테 수업 들었던 애들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3학년 학생들 어떻게 이제 운영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안내였고요. 나머지 시간에는